한순간의 만남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26살이고 서울 근교의 작은 도시인 남양주에서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동네 작은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남자와의 짧은 만남이 제 삶을 뒤흔들어 놓았죠. 그날 이후 저는 그 남자를 잊을 수 없었고 그의 존재가 점점 제 일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남양주의 조용한 골목길에 자리한 오래된 슈퍼마켓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들르는 곳이에요.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점점 사라져가는 옛 정취를 간직한 이곳은 주인 할아버지인 박 선생님이 직접 담근 김치, 할머니의 비법으로 만든 매실청, 그리고 언제나 갓볶은 원두 커피 향이 가득한 작은 보석 같은 공간입니다. 저는 그곳을 나만의 안식처라 부르며 작업에 지칠 때마다 이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곤 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하얀 슬리브리스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원피스 자락이 살짝 흔들렸죠. 발에는 가느다란 검은 스트랩 샌들을 신고 있었는데 걷는 소리가 바닥에 은은하게 울렸어요. 슈퍼마켓의 나무 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향신료 냄새와 신선한 빵 냄새, 그리고 고요한 추억이 저를 반겼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그를 봤어요. 이름도 모르는 항상 혼자 조용히 커피 원두 코너에 앉아있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박 선생님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어두운 청색 셔츠를 입고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채 튼튼한 팔 근육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매료된 건 그의 손이었어요. 책장을 넘기거나 섬세한 작업을 하는 듯한 조금은 거칠지만 정교한 손놀림이 인상적이었죠. 그가 커피 원두를 만지작거리던 순간 저는 슬쩍 옆으로 다가가 필요한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어요. 하얀 두부, 신선한 토마토,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매운 고추장아찌를 담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어머니가 부탁한 무화과 잼이 생각났습니다. 잼병은 가장 높은 선반에 놓여 있었고 제 키로는 닿기 어려웠어요. 손가락 끝으로 겨우겨우 닿으려는 찰나 등 뒤에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몸이었어요. 숨을 죽이고 그 향을 맡았죠. 신선한 원두 향, 살짝 뿌린 향수, 그리고 오래된 책 냄새가 섞인 묘한 향기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 선반에 손을 대어 균형을 잡고 다른 손으로 잼병을 쉽게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손끝이 닿았을 때 전기처럼 찌릿한 감각이 퍼졌고 그를 바라보니 진한 갈색 눈동자에 금빛 작은 별들이 반짝이는 듯했어요. 그의 입가에는 살짝 미소가 서려 있었죠. 고마워요, 라고 조용히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만에요. 그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한 뒤 아무 말 없이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잼병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서려는 그의 뒷모습에 돈을 건네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용기를 내어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니 그는 문틀에 기대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이번에는 그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짧은 순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남자를 잊을 수 없었고 매일 아침 슈퍼마켓에 가는 일이 단순한 쇼핑이 아닌 그를 만나는 작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남양주의 조용한 골목길, 그 오래된 슈퍼마켓은 내가 매일 아침 찾는 작은 피난처였다. 평범한 하루가 그곳에서 시작되곤 했지만 그날 아침은 뭔가 달랐다. 내가 그를 처음으로 진짜로 마주한 순간부터 내 마음은 이상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가 내 주변에 있을 때면 공기마저 달라지는 듯 했다. 나는 김서연, 26살의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다. 남양주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일과 생활 모두 내 손에 달려 있어 꽤 자유롭지만 가끔은 외로움을 달래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 무언가가 바로 이 슈퍼마켓과 그곳에서 만나는 낯선 남자였다. 그의 이름도 모르는 채 나는 매일 그를 기다렸다. 그가 커피 원두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은근히 지켜보며
내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슈퍼마켓 문을 열고 들어섰다. 하얀 원피스가 봄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샌들굽이 나무 바닥을 살며시 두드렸다. 가게 안은 언제나처럼 따뜻한 향기로 가득했다. 박 선생님의 손길이 닿은 신선한 재료들과 오래된 나무 선반이 주는 안정감은 내게 큰 위안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가 있었다. 그의 어두운 청색 셔츠와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소매, 그리고 그가 가진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가 내 시선을 붙잡았다. 그의 손끝이 커피 원두 위를 부드럽게 스치고 가끔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뜨는 모습이 마음 한켠을 저릿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못했다. 그저 그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박 선생님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때때로 미소를 짓기도 했다. 그 미묘한 표정 변화조차 내게는 특별했다. 나는 슬쩍 옆으로 걸어가 젬병을 꺼내려 했지만 그 순간 그의 몸이 내 뒤에 다가왔다. 따뜻한 체온과 함께 풍겨오는 커피와 오래된 책 냄새가 뒤섞인 향기에 나는 숨을 죽였다. 그의 손이 선반에 닿아 균형을 잡고 다른 손으로 젬병을 내게 건네줄 때 내 마음은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그의 눈동자를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본 순간 진한 갈색 속에 반짝이는 금빛 입자들이 보였다. 그 눈빛은 차가우면서도 따뜻했고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고마워요. 라고 말할 때 내 목소리는 떨렸고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가 조용히 계산대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내 마음이 어쩔 줄 몰라 흔들리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그가 내 일상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는 걸 깨달았다.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가 내 세상에 균열을 낸 것이다. 나는 매일 슈퍼마켓에 가는 이유가 단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만나는 작은 의식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의식은 나를 점점 더 그에게 끌리게 만들었다. 그의 이름도 삶도 모른 채 나는 그를 바라보며 나만의 상상을 키워갔다. 그는 누굴까? 왜 늘 혼자 있을까? 그가 가진 비밀은 무엇일까? 궁금증과 기대감이 섞인 마음으로 나는 또 하루를 시작했다. 남양주 작은 골목길, 그 슈퍼마켓 앞에서 내 심장은 다시 한번 요동쳤다. 그날 아침 이후로 내 일상은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다. 슈퍼마켓에 가는 일이 단순한 쇼핑을 넘어 일종의 의식처럼 느껴졌다. 김서연, 나는 26살, 남양주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살고 있지만 이제는 그 낯선 남자 박 선생님 슈퍼마켓에 자주 오는 그 남자가 내 생각의 중심이 되었다. 그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직 모른다. 다만 그의 존재가 내 일상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설 때마다 나는 그가 있을까 기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보이면 내 심장은 어김없이 빠르게 뛰었다. 그가 입은 어두운 셔츠, 팔꿈치를 살짝 드러낸 소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손 책장을 넘기거나 커피 원두를 만지는 그 손은 마치 나를 끌어당기는 자석 같았다. 나는 점점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와 내 사이에는 낯선 거리감과 미묘한 긴장감이 존재했다. 그는 말수가 적고 늘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가끔 박 선생님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이 작은 슈퍼마켓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그가 단순한 손님 이상이라는 걸 느꼈다. 어느 날 나는 슈퍼마켓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다가 그가 선반 위에 놓인 병을 꺼내려는 모습을 보았다. 키가 닿지 않은 그 병에 손을 뻗는 순간 그가 뒤에서 다가와 조용히 뻗은 손으로 그 병을 내게 건네주었다. 그 순간 내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의 체온과 향기, 커피와 오래된 책 냄새가 뒤섞인 그 향기는 내 기억에 깊이 남았다. 그가 내게 젬병을 건네며 교차한 눈빛은 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남겼다. 진한 갈색 눈동자 속에 숨어있는 작은 금빛 빗살들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의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의 교감은
내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후 나는 매일 슈퍼마켓에 가는 걸 멈출 수 없었다. 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 사실 그가 없는 날은 마치 하루가 빠진 것처럼 허전했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그의 존재를 느끼기만 해도 충분했다. 하지만 점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욕망이 자라났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와 나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생길 수 있을지 기대했다. 그렇게 나는 매일 아침 슈퍼마켓 문을 열고 들어가 그를 찾았다. 남양주의 작은 골목길, 오래된 슈퍼마켓 안에서 시작된 내 이야기. 내 마음은 점점 그의 그림자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나는 남양주의 작은 슈퍼마켓 문을 열고 들어섰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아침, 하얀 원피스가 내 몸을 감싸고 있었다. 발끝에서는 검은 스트랩샌들이 가볍게 바닥을 두드렸고 나는 마음속으로 오늘도 그가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랐다. 슈퍼마켓 안은 늘 그렇듯 따뜻한 향신료 냄새와 갓 구운 빵의 고소한 향기가 가득했다. 박 선생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계산대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았다. 그리고 그가 있었다. 어두운 청색 셔츠에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소매, 강인한 팔뚝과 거칠면서도 섬세한 손끝. 그의 존재감은 언제나처럼 묵직하게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커피 원두 코너 옆에 자리 잡은 그에게 살며시 다가갔다. 오늘은 뭔가 다르게 말을 걸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입술은 굳게 닫힌 채 망설임만 가득했다. 내가 필요한 몇 가지를 고르며 선반 사이를 돌아다니던 중 갑자기 내 손에 쥐어진 우유팩이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 바로 뒤에서 누군가가 재빠르게 손을 뻗어 우유팩을 붙잡았다. 그의 손이 내 손과 스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며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그를 바라보니 그의 깊은 갈색 눈동자에 반짝이는 금빛 점들이 빛났다. 조심하세요.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내 귓가에 울렸다. 그 말에 나는 얼어붙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말없이 우유팩을 내 손에 올려놓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었다. 내 마음속에선 그와의 대화가 계속 자라났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을 걸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나는 슈퍼마켓에 들어서자마자 그를 찾았다. 그는 커피 원두를 고르고 있었고 나는 천천히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다. 나는 내 이름과 직업을 소개했고 그는 조심스럽게 자기소개를 했다. 그의 이름은 이재훈, 고서 보건사였다. 오래된 책과 문서를 되살리는 일을 한다고 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고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섬세함과 일치했다. 그날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순간은 내게 특별했다. 슈퍼마켓의 작은 공간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었다. 남양주의 작은 골목길에서 피어난 작은 인연은 이제 막 첫 발을 떼려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이재훈과 나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슈퍼마켓에서 만난 그 짧은 대화가 우리 사이에 작은 다리를 놓아준 셈이었다. 나는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섬세함과 차분함에 점점 더 끌렸다. 그리고 그가 고서 보건사라는 사실은 그의 존재에 신비로움을 더해주었다. 오래된 책과 문서를 다루는 그의 일은 마치 시간 속에 묻힌 이야기를 되살리는 마법 같았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슈퍼마켓에 갔다.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그날, 하늘색 실크 셔츠에 슬림한 흰 치마를 입고 있었다.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검은 구두를 신었고, 목에는 가느다란 은목걸이를 걸었다. 이른 아침의 신선한 공기와 어울리는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이었다. 나는 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오늘은 조금 더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다. 슈퍼마켓 안은 여느 때처럼 아늑한 분위기였고 박 선생님은 익숙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다. 이재훈은 그곳에 있었고 그는 커피 원두를 고르며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책을 복원하고 계세요? 내 질문에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깊고 차분했지만 오늘은 어딘가 따뜻한 빛이 감돌았다. 요즘은 조선시대 문집을 복원하고 있어요. 오래된 종이와 먹물이 주는 느낌이 참 매력적이죠.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묻어났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그의 세상에 조금 더 다가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짧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나는 내 일러스트 작업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고서 복원의 어려움과 즐거움에 대해 설명했다. 서로의 일상과 꿈을 나누며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 순간 슈퍼마켓은 단순한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되는 장소가 되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커피 봉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서연 씨, 혹시 괜찮다면 이번 주말에 제 작업실에 와보실래요? 복원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나는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초대는 내게 새로운 세상으로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았다. 그날부터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남양주의 조용한 골목길, 오래된 슈퍼마켓에서 시작된 우리 인연은 이제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내 삶에 가져다줄 변화에 설레며 다가올 주말을 기다렸다. 그 주말이 다가올수록 내 마음은 점점 더 벅차올랐다. 남양주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재훈과 함께할 시간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의 작업실이 어떤 모습일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궁금했다. 나는 김서연, 26의 평범한 일러스트레이터지만 이 만남이 내 삶에 새롭고 깊은 의미를 가져다 줄 것임을 직감했다. 그날 아침, 나는 조심스럽게 옷장을 열어 가장 마음에 드는 옅은 베이지색 니트와 진청 슬림진을 꺼냈다.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이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고 은은한 향수 한 방울을 뿌렸다. 작은 가방에 작업 노트와 간단한 스케치를 챙기고 마음을 다잡아 집을 나섰다. 이재훈의 작업실은 남양주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한옥이었다.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자 고즈넉한 한옥의 기와지붕과 나무문이 눈에 들어왔다. 문 앞에 서서 살짝 두드리자 조용한 발걸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그의 차분한 미소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작업실 안은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고 곳곳에 복원 도구와 조명들이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는 나를 안내하며 한 권의 낡은 책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 책은 조선시대 문집인데 손상된 부분이 많아요. 복원은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죠. 그는 한지를 조심스럽게 붙이며 설명했다. 나는 그의 섬세한 손길에 매료되었다. 나도 그림을 그릴 때처럼 집중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는 고서 복원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달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었다. 나는 내 작업과 비교하며 둘 다 시간을 담고 이야기를 전한다는 공통점에 놀랐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책과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그 애정이 지금의 직업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나는 내 그림 속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를 전했고 그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귀 기울였다. 그날 작업실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내게는 특별한 의미로 남았다. 이재훈과 함께한 그 순간들이 나의 일상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섬세한 손길, 그리고 그가 보여준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의 존재가 내 삶에 점점 더 깊이 스며들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나와 그가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가 될 것임을. 남양주의 작은 골목길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이제 막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내 마음속에 묘한 긴장감이 밀려왔다. 이재훈과 함께한 시간은 기대 이상이었다. 그의 섬세한 손길, 고요한 목소리, 그리고 그가 품고 있는 깊은 세계가 내 안에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도 느꼈다. 그의 삶 속에 감춰진 무언가가 나를 불안하게 했다. 며칠 후, 나는 슈퍼마켓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한 채로 다가갔지만 그는 평소처럼 무심한 듯 커피 원두를 만지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고 그날 작업실에서 보았던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지난번에 보여준 책, 정말 신비로웠어요, 라고 말을 걸었다. 그는 잠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더니 고마워요. 서연 씨,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해 보였다. 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좀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요 라고만 말했다. 그 말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했지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이재훈의 일과 그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생각했다. 그의 고서 보건사라는 직업 뒤에 감춰진 비밀은 무엇일까? 왜 갑자기 불안해했을까? 내 마음은 그와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복잡해졌다. 그가 내게 다가오는 만큼 나는 그가 감추고 있는 어둠 또한 느끼기 시작했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그가 슈퍼마켓 뒤편 골목에서 누군가와 나지막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남자는 낯선이었고 두 사람의 표정은 심각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긴장감과 암시가 가득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재훈이 단순한 고서 보건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더욱 신경 쓰게 되었다. 그의 조용한 미소 뒤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 나는 그와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그의 어두운 면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두려웠다. 그의 비밀이 밝혀질 때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내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미로 속을 헤매고 있었다. 남양주의 작은 골목길, 그 슈퍼마켓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이제 깊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미스터리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이재훈이 슈퍼마켓 뒤편 골목에서 만났던 그 낯선 남자와의 대화를 우연히 다시 마주쳤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었는데 두 사람의 표정은 훨씬 더 긴장감이 감돌았다. 낯선 남자의 눈빛은 차가웠고 이재훈은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낮은 목소리로 이어졌지만 나는 그 말들이 내 귀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 일, 더 이상 미뤄둘 수 없어. 낯선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어. 이재훈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에겐 절대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그건 약속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가 나를 지키려 한다는 사실이 동시에 안도와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그는 평범한 고서 보건사가 아니었다. 내가 알던 그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분명했다. 그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그들의 대화와 이재훈의 비밀로 가득 찼다. 그가 왜 나를 지키려 하는 걸까?
그 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나는 그와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무거웠고 입가에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훈 씨, 무슨 일이에요? 저 때문에 무슨 위험이 있는 건가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연 씨, 사실 내가 하는 일이 단순하지 않아요. 고서 복원뿐 아니라 오래된 문서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지키는 임무도 맡고 있어요. 그 비밀이 드러나면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죠. 나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럼 저도 위험에 처하는 건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난 당신을 지키고 싶어요.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 순간 나는 그가 내 삶의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운명 같은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 둘이 어떻게 함께 헤쳐나갈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남양주의 작은 골목길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 어둠과 빛 사이에서 나는 그와 함께 걸어갈 준비를 해야만 했다. 우리 사이에 감춰진 비밀이 점점 드러나면서 내 심장은 마치 폭풍 속을 헤매는 듯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재훈의 차분한 얼굴 뒤에 숨겨진 어둠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단순한 고서 복원사가 아니었다. 오래된 문서와 비밀을 지키는 수호자였고 그 책임감과 위험은 내게까지 전해졌다. 그의 삶이 내 삶과 맞닿는 순간 나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가누기 어려웠다. 그날 저녁 그의 작업실에서 우리는 조용히 마주 앉았다. 희미한 조명 아래 고서들이 쌓인 책상 위에 펼쳐진 낡은 문서들은 마치 시간의 무게를 견디는 듯 했다. 그의 손길이 문서 위를 천천히 스쳐 지나갈 때마다 나는 그가 지키려는 무게를 느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동시에 나를 향한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서연 씨, 이 세상에는 알려져선 안 될 비밀들이 있어요. 그가 낮게 말했다. 그 비밀들은 때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고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하죠. 내가 하는 일은 그 비밀들을 숨기고 지키는 것뿐이에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 있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세계는 내가 알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벗어난 곳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문득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지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위험 속에서도 당신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건 내게 가장 큰 행운이에요. 그 말에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다. 그의 손이 내 손을 덮었을 때 세상의 모든 불안과 공포는 잠시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이 존재하는 듯 했다. 그때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울렸다. 긴장감이 다시 한껏 고조되었고 우리의 시선이 서로를 향해 번뜩였다. 누군가가 우리의 평화를 깨뜨릴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재훈과 나, 두 사람이 함께 짊어진 이 비밀은 이제 절정에 다다랐다. 우리의 이야기는 더 이상 평범할 수 없었고 앞으로 다가올 운명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위험한 것이 틀림없었다. 남양주 작은 골목길의 슈퍼마켓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이제 거대한 미스터리와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중심에서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전화벨 소리가 울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재훈의 얼굴에 스치는 그림자는 깊어졌고 그의 손은 내 손을 더욱 굳게 쥐었다. 우리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맞서 싸우는 듯한 긴장감 속에 있었다. 그 짧은 순간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찼다. 누구지?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전화를 받으며 한마디만 던졌다.
알았다. 곧 갈게. 전화기를 내려놓은 그의 눈빛은 냉랭했고 그 속에는 결단과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서연 씨,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지켜야 해요. 위험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의 말에 나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모든 게 나와 관계된 일이라니 믿기 어려웠다. 그의 집을 나서며 나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는 그 어둠 속에서 그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재훈과 나, 우리 둘의 인연은 이제 단순한 만남을 넘어 운명으로 묶인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그가 나를 지키려는 이유,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불러올 미래의 파장. 모든 것이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불확실함 속에서 단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바로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었다. 남양주의 작은 골목길, 그 슈퍼마켓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다. 앞으로 펼쳐질 미스터리와 사랑, 그리고 위험의 무게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일지, 그 끝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가슴 뛰는 기대와 함께 기다리고 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운명의 문이 열리고 있다. 당신은 과연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나는 오직 하나,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다는 것만을 믿는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